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시간상으로 보아서는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해야 맞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화보들,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녹화로 아직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스트리밍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이 참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녹화를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라든가 또한 영화도 한 2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한민국의 최고 인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떨쳤던 오징어 게임 그 패러디물도 한 2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제가 처음에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니까 날이 추워지고 흰 눈이 내리니까 옛날 세안도 얘기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고 흰 눈이 내리면은 소나무와 전나무에 푸르름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 있죠. 황모 3년 두어도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안 된다. 황모라는 것은 쪽제비 털입니다. 개꼬리는 아무리 3년을 묶어놔도 그 본색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오늘 동시에 2가지 일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3시 조금 넘어서죠. 보면 어제 MBC TV를 통해서 방영됐던 MBC 스트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말 나는 그건 다른 일 때문에 그 프로그램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내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자기도 참 의아스러웠다. 뭔 흔한 얘기로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자기 집사람 김건희 씨가 이명순과 하는 그 기자하고 그렇게 쉬운 2차례에 걸쳐서 수다를 떨었는지 이거 보면서 윤석열이 이거 대인 배구나 대인의 풍모가 있구나 배라는 표현 안 맞죠. 배는 나쁠 때 쓰는 이야기니까 대인의 풍모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아내가 그렇다고 무슨 집에서 볼 애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다를 갖다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아내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쨌든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실상 6월 29일 정치 선언하기 그 전부터 그야말로 팍팍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한 내 탓이로소이다. 즉 아내의 허물, 아내의 잘못,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부분도 사실 내가 제대로 보면 아내를 잘 챙기지 못한 바로 제 탓입니다 하는 대인의 풍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있었어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제 세계일보인가 거기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좀 복잡해요. 쭉 가서 아래 하부 단위에 건진법사다.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보도를 갖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재명 씨 얘기예요. 도저히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러는데 5,200만 무속인들 샤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당, 샤먼 결정되고 라고 하면서 사실상 건진법사 이야기 갖고 이제 보면 탁 찍고 넘어가고 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참석했던 몇몇 참석 기자들이 그럼 무슨 옛날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럼 최서원 씨가 무슨 무속인이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 좌파들이 장난질 쳤던 당시 이제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오방색, 오방, 여보세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오방색은 우리 오행, 주역에 나오는 3000년 역사를 가진 이른바 고유한 동양 문화의 정수일세. 그게 이제 오방이니 오색이니 하는 것이 바로 오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갖다가 무속이다라고 말장난치고 그 다음에 모함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좌파님들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재명이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윤석열이 팍 차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본색을 드러내요. 본인의 이야기대로 역시 비천한 집안 출신의 이재명 씨는 아무래도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우선 리얼미터 보여드릴게요. 리얼미터는 오늘 발표된 겁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무려 조사 대상을 1000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3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명씩 무려 6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40.6, 이재명이 36.7, 안철수가 12.9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거 KSOI, 사실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비교적 윤석열한테 좀 짜게 나오는 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SOI도 윤석열이 41.4, 그다음에 이재명이 36.2, 안철수가 9.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1월 5일, 6일 윤석열 그야말로 벼랑 끝 배수의 진을 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선대위원회를 해산하고 선대본부 체제로 만들고 1월 6일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그말 발빠른 행보를 함으로써 열흘 만에 완벽하게 KSOI나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제 월등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월등하게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씨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드디어 이제 악다구리를 쓰고 악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그제죠. 15일 토요일 날 그 강원도 가서 이제 저녁자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용진 회장의 멸콩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갖다 주장하고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 자기도 저 군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입소 훈련했습니다. 참 열흘짜리 전방 입소 훈련한 게 군대 갔다 온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나 또 정영진 후보나 다 이른바 병영 집체 훈련, 전방 입소 훈련 다 했을 거거든요. 다 군대 갔다 왔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인데, 더 웃기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도 또 주기자가 간다 그런 프로에 나와서 이거 군대 안 멸콩 주장하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멸공 주장하는 사람들 다 군대 입소시켜야 된다고, 병영 체험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추미애 씨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대표님, 대개 아드님은 어떻게 군생활 하셨는데 그게 군입니까? 당나라 군이지.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이재명 씨가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니까 보면 무속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영화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재명 씨 어디 토크 콘서트 비슷한 데 나와서 아수라
뭐 봤다고 얘기합니다만 꼭 아수라를 보십시오. 그 아수라, 안남시, 안산시 플러스 성남시라고 이마 고담시죠. 고담시. 배트맨에 나오는 안남시 시장 박성배와 성남시장 이재명 싱크로율이 몇 %인지 곧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싱크로율이 95% 이상일걸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거 보면 이 아수라 제작자가 그 당시 성남시의 그와 같은 쿰쿰한 이야기들, 대장동 이야기 등등등 이야기, 이거 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모티브를 얻어서 아수라란 영화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올림푸스 has fallen이라고, 우리말로는 백악관 최후의 날이랍니다. 백악관 최후의 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왜 선제 타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 타격을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 5일, 다음에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오늘까지 따지면 4차례가 됐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연거푸 발사했죠.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저들이 보면 평양에서 쏘았을 경우 1분이면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2분이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포격할 수 있는, 사실 경북 성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주가 어디를 지키는 줄 아세요? 칠곡을 지키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병기창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사시에 북한군이 불장난했을 때 현재 28,500명 주한미군이 우선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주일 미군이 일부 파병되고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증원 파병됩니다. 그럼 부산에 내리면 부산에서 바로 칠곡 가면 탱크니 장갑차니 모든 무기가 딱딱딱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오는 겁니다. 사람만 와서 무기 갖고 싸우는. 그래서 경북 성주가 바로 경북 칠곡에 있는 주한미군 이른바 병창기지를 지키는, 무기고를 지키는 중요한 이른바 미사일 방어 체계인 겁니다. 그야말로 인후처죠, 인후처. 그런데 그 경북 성주 사드 기지까지도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이면 2분이면 때려요. 2분이면요. 난다긴다는 사드도 그걸 사실 탐지해서 디스트로이까지 파괴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나온 것이 군사용어로 preemptive strike이라 그래갖고 이른바 선제 타격입니다. 적의 공격의 징후가 확실할 때, 예를 들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액체 하이드로젠을 갖다가 주입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그 시간이 걸리면서 그 열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한 것을 탐지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preemptive strike, 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된 이른바 자유권의 행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군대를 갔다가 중앙대학교 법대 2학년 시절에 병영 집체훈련, 전방 입소훈련을 군대 갔다 왔다고 착각하시는 이재명 후보님께 바로 선제 타격은 국제법적으로도 자유권으로 인정되는 바로 그와 같은 국제법으로 합법적 자유권 행사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프리벤티브, 즉 예방적 타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방적 타격은 적의 징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바로 예방적 타격입니다. 자, 아까 영화 보여드렸죠? 올림푸스 has fallen, 백악관 최후의 날. 이거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재명 씨 받겠습니까만은 그때 대장동 설계한다고. 이 DMZ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태에서 잠깐 넋이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을 갖다가 북한군 예비역 출신들이 타격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큼 현지 미국의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조차도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험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 타격 가능한 이야기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는 오늘 최고 악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멸공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이제 이정재 씨가 한 부분을 갖다가 그 내용의 밑에 이 자막은 실제 그 영화의 자막이 아니라 천안함 774, 그러니까 천안함 돌아가신 그 장병들 그 전우회가 있습니다. 전우회 그 회장이 오징어 게임의 자막을 갖다가 달아서 패러디하는 겁니다. 이정재가 놀라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멸공 외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멸공 외치면 안 되겠네요. 참 그랬더니 그 다음에 최근에 골든글로브상인가요? 나무 조연상 받은 오영수 씨. 그럼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이 북한을 옹호하는 건 말이 되고? 그럼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이 북한을 옹호하는 건 말이 되고? 정말 젊은이들의 그 예지가 번뜩 느껴지는 그런 패러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좀 자기로 봐서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지난주에 김종인 씨와 결별하고 이준석 끌어안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1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제가 늘 말씀드린 정진상,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 부실장이죠 아마?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정책실장 했던 정진상 드디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2월 6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어제 1월 13일 지난주 목요일날 정진상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이 1차 조사로 끝날지 아니면 2차, 3차 들어갈지 과연 검찰은 지금 수사를 보지 않고 지지율 추이만 보는 것인지 앞으로 3월 9일 50일 후면 다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정진상이 검찰에 들어갔다 수사받고 와. 또 지금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데 그동안 서울의 소리하고 MBC 작업 들어가서 한번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열었더니 이게 꼬꼬대꼬꼬 하는 웃음거리 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보 상자가 되고 말았어요. 졸지에 보면 민주당과 그동안 이 판도라 상자에 이게 결정적 한판이야 라고 떠들었던 그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잡히는 대로 막 악담하고 저주하고 하는 소인배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반면 윤석열 후보 자기 아내 어제 MBC 스트레이트 나왔던 부분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 대화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라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른바 대인의 풍모를 갖다가 우리 보았다. 어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그야말로 쪽제비 같은 소인배의 면모를, 한 사람은 그래도 느긋한 고음 같은 대인의 풍모를 갖다가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일 후에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은 다 하셨겠죠. 고맙습니다.